안녕하세요. 저는 곧 해외로 출국하는 30대 여성입니다. 한국에서의 추억들을 되돌아보니 정말 다양한 일들이 많았네요. 슬프고 답답하고 힘들었던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나 힐링하고 재밌게 즐겼던 일들도 많답니다. 그 좋은 추억들을 잘 간직하면서 다시 전 원래의 일상으로 되돌아가려고요. 사실 전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해외에서 성인까지 쭉 자랐어요. 그래서 다들 한국어에 서툴 거라고 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뿌리를 잊으면 안 된다면서 한국어 공부를 열정적으로 가르치셨죠. 그래서 크게 티가 날 정도로 어눌하지는 않은 편이에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한국이 궁금해서 종종 들어왔었는데 그러다 남편을 만났고 저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제 사연은 바로 제 결혼기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훌훌 털어놓고 가려고요. 전 해외에서 쭉 살았지만 남편은 한국에서도 본인 고향을 벗어나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에게는 미혼인 형과 기혼인 누나 2명이 있었는데 주변에서도 시집살이가 장난 아닐 수 있다고 했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처음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 저희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우리 결혼하려고. 수진이가 지금 잠깐 직장을 쉬고 있어서 여기 있는 건데 아마 길면 3년 안에 해외로 나가야 할 것 같아. 나도 수진이 해외 가는 기간에 맞춰서 해외지사 근무 신청할 거야. 지금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니까 엄마, 아빠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회사에서도 해외지사 근무자 구하기 힘들어서 아마 3년 정도 지내다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아이고, 우리 아들이랑 어떻게 떨어져서 지내니? 그냥 한국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처럼 지내면 안 되는 거야? 아이고, 엄마는 우리 막내 못 보고서는 못 산다. 그럼 너희 결혼하고 나서 신혼집은 어쩌려고? 그러면 너희가 지금 밖에서 살기도 애매한 기간이잖아. 말은 3년이라고 했지만 언제 발령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일단 한국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우리랑 합가를 해서 지내는 건 어떠니? 해외에 나가서 살면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인데 이참에 그동안 지내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엄마, 나야 엄마 아빠랑 가족이지만 아직 수진이는 어색하지. 그리고 수진이는 해외에서 지내가지고 한국 고부 사이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 그렇게 되면 엄마도 불편할걸? 어차피 해외 나간다고 해서 영영 나가 있을 것도 아니고 자주 들어올 텐데 벌써부터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해. 지금 수진이가 지내고 있는 오피스텔 있으니까 일단 거기서 지내면 돼. 아무리 그래도 이번 기회 아니면 언제 또 시댁 식구들이랑 살아보겠니? 그다지 긴 시간도 아니고 솔직히 우리 가족들은 다 바쁘게 사니까 같이 살아봤자 서로 마주할 시간도 많지 않을 거야. 네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시집살이나 할 것 같니? 나는 애초에 네 할머니한테 너무 당해가지고 우리 며느리한테는 그럴 생각 추워도 없어. 처음 뵀던 시모는 너무나 쿨하신 분이셨는데 생각보다 성격도 좋으셨고 아쉬워하시긴 했지만 해외지사 근무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셨죠. 그래도 자식이 해외에 나가 살게 되면 얼굴 보며 살기 힘드니 마음이 힘드시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남이었던 저도 이랬는데 남편은 시부모님의 말을 듣고선 더 약해졌죠. 처음에는 합가를 반대했지만 남편도 점점 마음이 바뀌었고 온 시댁 식구들이 저를 회유하고 부탁하면서 전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차피 저나 남편이나 해외로 나갈 거고 그냥 트러블 없이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 난 후부터
암흑길은 펼쳐졌어요. 저녁 비행기로 입국하고 바로 다음날 새벽, 너무 피곤해 깊이 잠들어 있는데 누군가가 제 팔을 꽉 쥐고선 흔들며 깨웠습니다. 눈을 떠보니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시더라고요. 저한테 조용히 하라면서 손짓을 하시고서는 팔을 잡고 나가셨어요. 어머님, 이 새벽에 무슨 일로? 아직 해도 안 떴어요. 지금 5시인데 갑자기 저는 왜 깨우신 거예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남편 옆에서 자고 있는데 남편인 줄 알고 깨우신 거예요? 제가 아니면 들어가서 남편한테 일어나 나가 보라고 할게요. 아, 어머님, 밥 하시려고 하셨구나. 저는 아침 잘 안 먹어요. 잠을 더 자는 게 좋아서 저는 더 잠잘게요. 근데 벌써 밥을 먹어요? 예, 해가 중전에 떠서 밥하려면 늦어. 아직도 자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알람은 하나도 안 해놓고 잤니? 안 그래도 내가 어제 말을 해야지 하다가 깜빡 말을 못했어. 너는 해외에서 자라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한국인은 밥심이야. 이제부터 아침밥 해야지. 아직까지 자버리면 어쩌려고 그래? 얼른 쌀 씻고 밥 안 쳐. 밥은 할 줄 아는 거지? 그 정도는 기본으로 배우고 와야지. 네? 지금 어머님 저한테 밥 차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아침밥 안 먹어요. 거기다가 남편도 아침에는 소화도 안 되고 더부룩해서 하루 종일 불편하다고 우유며 빵이며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먹던데. 혹시 다른 식구들이 아침밥을 먹는다고 했어요? 근데 남편이 어릴 적부터 아침밥 먹는 습관이 없었다면서 그런 건 걱정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아이고, 우리 창욱이가 배려심이 깊어가지고 와이프 아침에 일찍 일어날까봐 그렇게 거짓말을 했나 보다. 제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다 밥 먹고 나가. 너랑 연애하느라고 아침밥을 굶다 보니까 습관이 된 거지. 원래 우리랑 살 때는 그러지 않았어. 어쨌든 우리는 저녁에 밥이 남아도 뒀다가 내가 해치우고 식구들은 다들 새밥 지어서 먹이니까 얼른 밥하렴. 시모의 말에 저는 등 떠밀리듯이 밥상을 차리게 되었어요. 시모는 가만히 서서 이걸 씻으라 저걸 씻으라 명령만 하셨고 재료를 손질하고 데우고 하는 건 제가 다 하게 되었죠. 그렇게 열심히 밥상을 차리고 나서 보니 아침 해가 뜨고 있더라고요. 하나둘씩 출근을 위해서 나오는데 차려진 밥상을 보고서는 아버님이고 아주버님이고 남편이고 아무도 먹지도 않고 그냥 나갔어요. 시모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황스러워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밥상을 정리하면서 저에게는 네가 처음 와서 어색해 그런가 보다며 제 탓을 하시고선 치우라고 시키셨답니다. 그날로로 아침상을 다시 차리지는 않았지만 왠지 시어머니가 각오하고 시킨 것 같다 싶어서 남편과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자기, 근데 원래 아침밥 안 먹는다고 한 거 아니었어? 나도 들어보니까 한국에서는 아침에 든든하게 먹는다고 해서 나도 저번에 데이트할 때 물어봤잖아. 근데 자기가 평생 아침밥 먹어본 적 없는 것 같다고 했었지? 근데 어머님 말로는 계속 아침밥 다 해 먹었다던데?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밥 지어서 드신대. 당신은 그럼 매일 새밥 지으시는 걸 몰랐던 거야? 뭐? 자기야, 이거 엄마가 자기 키 잡으려고 그랬나 보다. 엄마 진짜 웃기네. 시집살이 안 시킬 것처럼 하더니만 결국 엄마도 시어머니였네. 아니 원래 한국 시어머니들은 며느리 기 잡으려고 한 번씩 말도 안 되는 거 시키긴 해. 한국은 원래 다 이렇고 솔직히 시어머니가 뭐 잘못하라고 시키겠어? 그냥 잘 되라고 하는 거고
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당신도 그냥 맞춰드려. 그래? 내가 들었던 시어머니랑 며느리들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 친구 알지? 대학 같이 나온 친구. 걔도 한국 사람이랑 결혼했거든? 근데 거기 시어머니는 엄청 좋으시다면서 말했거든. 그래서 난 어머님도 그럴 거라 생각을 했는데, 나 이번에 진짜 당황스러웠어. 일단 피곤하기도 하고, 계속 옆에서 어머님이 해보라고 자꾸 시키시니까 억지로 하긴 했는데. 에이,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외국물 어느 정도 먹은 사람들이잖아. 거기다가 당신 친구랑 결혼한 사람도 해외에 살던 사람들이고. 그럼 우리랑은 다르지. 우리는 한국에만 있었던 오리지널인데 마인드 자체가 다르지 않겠어? 거기 의견 참고하면 트러블만 생기니까 그런 거 듣지 말고 그냥 어른들 맞춰주는 게 한국 예의야. 알았지? 남편의 말에 솔직히 처음에는 황당하더라고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이런 시댁은 거르라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차 싶었지만 그때 당시는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꾹 참았어요. 거기다가 부모님께서 걱정도 많으셔서 조금만 더 버텨보자 생각을 했었죠. 시모는 아무래도 아들이랑 곧 떨어져서 살아야 하니 그런 감정들 때문에 더 그러실 수 있겠다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시모 한 명만 그랬다면 좋았겠지만 시댁 식구들 모두 저와 맞진 않았는데 주말마다 시집간 두 누나들은 어린 조카들을 다 데리고 시댁으로 왔어요. 시댁으로 오면 4명의 조카를 모두 저에게 맡기곤 하셨죠. 올케, 해외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영어 잘하지 않아? 올케 영어권 국가에서 산 거 맞지? 그럼 이제부터 올케한테 공짜 과외 받으면 되겠네. 이제부터 올케는 우리 애들 앞에서 영어만 써. 우리 애들이랑 프리토킹 좀 해줘봐. 그래도 우리 애들 어릴 때부터 영유 다녀서 대화는 되거든? 올케도 계속 한국말만 하니까 힘들 거 아니야. 이럴 때 영어 좀 써야 편하지. 그래, 우리가 올케 생각해서 영어 좀 하는 우리 애들 데리고 온 거야. 근데 오늘 우리 온다고 했는데 아직 밥도 안 했어? 아니 벌써 점심인데. 아무것도 안 차려 있으면 우린 뭐 먹어? 굶어? 올케 일단 밥부터 차려. 엄마가 오늘 한우 구워 먹자고 했는데 저녁에 먹을 건가 보네. 엄마는 어디 갔어? 올케, 이제는 음식 좀 하지? 저번에 했던 건 좀 짜더라. 아, 어머님 아침에 모임 있다고 가셨어요. 안 그래도 안 오실 줄 알아서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남편이랑 아주버님, 아버님도 다 일이 있으시다고 나가셨고 아마 저녁 늦게나 들어오실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밖에 외출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뭐 해드리진 못할 것 같네요. 그래? 올케는 누구 만나러 가는데? 어차피 올케 한국에서 만날 사람 없잖아. 또 그냥 혼자 드라이브 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유, 밖에 나가서 혼자서 돈 쓸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면 애들 좀 보고 있어봐. 우리 오랜만에 둘이서 술 한잔하고 올 테니까. 1~2시간 정도만 애들 좀 봐줘. 이런 기회 흔치 않아. 올케 좋겠다. 오늘은 밥상 따로 안 차려도 되겠네. 애들은 그냥 대충 밥에 미역국 끓이고 갈비 있지? 아마 저번에 내가 보낸 갈비 있을 텐데 그걸로 갈비찜 끓여줘. 저번에 올케 만든 거 괜찮더라. 간만 좀 살짝 하면 되겠어. 그렇게 신우들은 내 아이를 2시간만 봐달라며 훌쩍 나가버렸고 전 2시간, 3시간, 4시간 기다리다 조카들을 재우고 잠들었죠.
신우들은 다음 날이 되어서야 조카들을 데리러 왔어요. 전 그날 밥을 한 끼도 못 먹었는데 수고했단 한마디도 못 들었답니다. 그나마 조카들이 착하고 절 잘 따라줬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죠. 그렇게 몇 주를 고생고생하며 있다 보니 안 하던 일을 해서 그런지 몸이 버티지 못하고 몸살이나 버리고 말았어요. 겨우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집으로 와 누워있는데 그날따라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조용하고 고요하더라고요. 집안 곳곳을 둘러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저녁 시간이 다 되어서도 들어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서 이상한 느낌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자기 지금 어디야? 오늘 일찍 끝난다고 한 거 아니었어? 집에 아무도 없네. 나 아까 몸살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왔어. 근데도 열이 잘 안 떨어지는데 올 때 해열제 좀 사와 줄 수 있어? 도저히 안 되겠어. 약 좀 더 먹고 푹 쉬어야 할 것 같아. 내내 아무것도 안 먹어서 그런가 힘도 없고. 올 때 내가 좋아하는 그 집 음식 좀 사오면 안 돼? 어? 아, 여보. 엄마가 별말 안 했어? 아, 엄마가 깜빡했나 보다. 나 오늘 안 들어갈 거야. 아니, 우리 식구들 오늘 안 들어갈 거야. 엄마가 말한 줄 알았지. 우리 가족들끼리 캠핑 왔어. 안 그래도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난 퇴근하고 바로 여기 왔고 엄마가 당신 아파서 쉬고 있어서 그냥 말만 하고 온다면서 하시길래 말한 줄 알았지. 엄마가 당신 먹으라고 냉장고에 죽 끓여 놓으셨대. 일단 그거 먹고 푹 쉬어. 내일 집에 가면서 약 사들고 갈 테니까. 뭐? 캠핑? 아니 갑자기 캠핑 가는 건 언제 정한 거야? 아무리 그래도 나 깨워서 말이라도 해주고 가지. 메시지라도 남기던가. 근데 집에 왔을 때부터 아무도 없다가 지금까지 없는 건데 언제 집에 왔다 가셨대? 나 당신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렸어. 그럼 집에 오늘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야? 말할 타이밍도 없었고 퇴근하고 바로 와야 차 안 밀리고 올 수 있어서 급하게 오느라. 엄마가 당신 아파서 잔다고 깨지 않게 전화하지 말라고 하셔서 전화는 못했어. 미안해. 엄마가 말한 줄 알았네. 어차피 내가 지금 가도 당신 아픈데 옆에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조용히 쉬게 가족들 내가 여기서 잘 챙길 테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솔직히 마음은 무척이나 서운했지만 그렇다고 뭐라고 화를 낼 순 없었어요. 그래도 시모가 절 생각해 죽을 끓였다고 하니 냉장고를 바로 열어봤죠. 그런데 냉장고에는 이미 며칠 지난 백숙 남은 것만 있을 뿐이었고 그걸 보고서는 그동안 꾹 참았던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전 며칠 후 기운을 차리자마자 바로 회사에 전화해서 되도록 빨리 복귀를 하겠다고 했어요. 원래 짧으면 1년, 길면 3년 정도 휴식기를 가지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회사에서도 제가 빨리 복귀하길 바라고 있던 상황이라 당장 다음 달이라도 들어오란 연락을 받았어요. 이 답변을 받고선 전 바로 남편에게 통보했습니다. 솔직히 난 지금까지 당신이랑 시댁 식구들 생각해서 여기서 살았던 거야. 알지? 이미 난 한국에서 지낼 곳도 있었고 굳이 학가를 해야 할 이유도 없었잖아. 당신이 몇 년 동안 편하게 부모님 식구들 얼굴 못 보니 학가 딱 3년만 하자고 해서 한 거였는데 지금 나 힘든 거 안 보여? 모르는 거야?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거야? 나 회사에 복귀하겠다고 말했고 회사에서는 당장 다음 달이라도 들어오래. 뭐? 갑자기 왜?
나 해외지사 발령 신청하려면 적어도 1년은 있어야 돼. 올해는 안 받고 내년 돼서 받는다고 하는데. 여보, 갑자기 왜 그래?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없다가 왜? 여기서 사는 게 불편하고 힘들어? 그럼 말을 하지. 말을 하라고? 어떻게 말을 해야 알아듣는 건데? 뻔히 당신 그 두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외면해 놓고서는 뭘 어떻게 말하라는 거야? 당신이 1년 뒤에 발령을 신청하든 안 하든 나는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빨리 갈 거야. 내 몸이 지금 망가지게 생겼는데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릴 상황이야? 당신이 봐도 너무하다고는 생각 안 했던 거야? 난 당신이 아무런 말도 안 하길래 괜찮은 거라 생각했어. 당신도 결혼하기 전에 되도록이면 잘 참을 거라고 했잖아. 참지 못하면 말하겠다고 했어서 그냥 지금까지는 괜찮은가 보구나 생각을 했다고. 몰랐어. 미안해. 내가 가족들한테는 잘 얘기할 테니까 다음 달에 가겠다고만 하지 마. 남편과 투닥이고 나서 조금 잠잠해지는 듯 했어요. 그전에는 시모는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이건 어쩌니 저건 어쩌니 지적만 했었는데 그날 이후로는 절 봐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시모가 잠잠해지니 다른 사람들이 더 난리가 났어요. 시모가 자꾸만 시누이들한테 하소연을 하시는지 시누들은 그날 이후로 평일에도 한 번씩 불시에 방문하거나 주말에는 아예 매일 찾아오기 시작했고 오고 나서는 살림이 부족하다면서 지적했어요. 옳게 해외로 다시 가는 건 좋아. 근데 아무리 그래도 와이프로서 해야 할 일은 똑부러지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옳게 외국인이랑 결혼한 거 아니잖아. 한국인이랑 결혼을 했으면 어느 정도 문화는 따라야지. 외국 나가면 우리 귀한 막내, 우리는 올케한테 다 맡길 수밖에 없는데 살림을 이 모양 이 꼴로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냉장고 정리는 왜 이렇게 된 건데?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하면 어떡해? 1년 동안 배울 수나 있겠어? 아, 전 아직 냉장고 정리까지는 안 해봤어요. 어머님께서 항상 냉장고 정리하시고 물건 꺼내는 것도 저 못 믿었다고 안 시키시거든요. 아마 어머님이 편하시게 그렇게 정리를 해두신 것 같은데 엉망인가요? 제가 어머님한테 잘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어머님이 살림은 40년은 더 하셨는데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하셨어요? 뭐 엉망까지는 아니고 근데 우리 엄마 너무 부려먹는 거 아니야? 엄마가 이제는 나이가 있으신데 매일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하고 집안 살림 모두 엄마 손 안 거치는 게 없는데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 안 그래 옳게? 식구 하나 는다는 게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 일은 2배로 늘고 더 고된 건데 아직도 엄마한테 시키고 있어? 형님, 그건 모르시는구나. 안 그래도 어머님께서 힘들다고 저 여기 오고 2주 만에 청소 빨래 다 저한테 주셨어요. 어머님이 냉장고 정리만 하시고 다른 건 다 저보고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편해지신 줄 알았는데 어머님이 힘드시대요? 그렇구나. 안 그래도 주변에서 원래 어르신들이 하던 일을 안 하게 하면 여기저기 아프고 힘들다고 한다고 저보고 일 뺏지 말라더라고요. 다시 어머님이랑 잘 상의를 해가지고 원래 하던 일 잘 하실 수 있도록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 신우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 정도로 조리 있게 말을 할 거란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자꾸만 말로는 지고 있으니 신우는 집안 곳곳을 다니면서 사사건건 다 트집을 잡았죠. 저도 속으로는 너무 부글부글 화가 끓었지만
꾹 참고 다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아주버님과는 집안에서 대화를 많이 한 편은 아니었는데 처음 아주버님은 굉장히 신사답고 젠틀했거든요. 외모로만 따지자면 남편보다 키도 훨씬 크고 얼굴도 잘생긴 편이라 왜 장가를 안 갔을까? 눈이 높은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말을 해보니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아이고, 재수씨. 아침마다 다크서클이 눈 밑까지 쭉 내려온 게 피로가 안 풀리는가 봐요. 동생이랑 아주 잘 즐기면서 사는 모양인데 제가 옆방에 있다는 건 기억하고 사는 거죠? 제가 밤기는 어두우니 안심하세요. 아, 그러고 보니 우리 동생이 요즘 아무리 잘 먹어도 야해어가는 게 역시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남편이야 다이어트해서 살 빠지는 거죠 뭐. 저도 새벽마다 밥하느라고 일찍 일어나는 거 아시잖아요. 저도 푹 쉬지 못하고 계속 일만 하니까 피로가 쌓일 일만 있지 풀릴 일이 없죠 뭐. 아주버님 무슨 뜻으로 말하시는지 저 다 알아요. 그런 얘기는 좀 듣기는 좋지 않네요. 에이, 이 정도 농담은 가족끼리는 그냥 장난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예민하실까? 이런 게 한국식 농담인데, 예전에는 영화 보면 첫날 밤 치르는 곳 창호지를 뚫어가지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은 너무 점잖아졌죠 뭐. 재수씨랑 동생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30대면 노산이고 아무래도 임신하기는 힘드니까. 저도 그래서 20대 여자 만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30대 여자들은 산전수전 다 겪어서 뭐 임신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라고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0대면 아직 젊고 창창한 나이인데 그런 말을 왜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 주변에서도 지금 결혼해서 아이 잘 낳는 친구들도 많은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40대가 넘어서도 결혼을 못한 이유가 분명했어요. 한두 번 말을 나눠보니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은 타입이었죠. 남편에게 말을 해봤자 그냥 친해지려고 농담하는 거라면서 한국 정서를 제가 잘 이해 못해 그런 거라는 말만 들을 뿐이었어요. 그런 아주버님이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한다면서 예비 형님을 데리고 온다더라고요. 소개로 만나게 됐는데 듣기론 아주버님이 자기 본성을 엄청 숨겼다고 했어요. 어쨌든 첫 인사를 하러 오겠다고 한 날 시모는 신이나 새벽부터 음식 재료들을 싹 다 준비를 했죠. 그날은 본인이 직접 다 만들겠다며 저에겐 이것저것 시키진 않으셨지만 전 속으로 이 결혼을 뜯어 말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예비 형님이 딱 들어오는 순간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비 형님도 그런 눈치였는데 저와 서로 대화를 나눌 틈도 없이 시댁 식구들이 폭풍 말을 걸어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식사 시간이 되고 전 예비 형님께 줄 불고기 반상을 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모가 저를 주방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주방으로 갔더니 갑자기 제 뺨을 내리치셨어요. 너 지금 나한테 장난하자는 거니? 이게 정말 새벽부터 정성으로 준비했는데 아직까지 하나 완벽하게 하는 게 없어. 형님 들어온다고 하니까 하다밖에 없는 며느리 자리 잃을까 걱정되니? 뭐 며느리 들어오면 재산 받을 거 나눠서 받아야 할까봐 그래? 허참, 불고기 반상에 팥째가 빠졌잖아. 내가 꼭 준비하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건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파츠 하나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제 뺨을... 이거 저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까지 어처구니 없는 일들 다 꾹꾹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저희 부모님 멀리서 결혼한다고 바쁜 시간 내서 와준 거 너무 아깝고 감사해서 참아보려고 했는데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네요. 뭐? 안 되면 뭐 어쩔 건데? 네가 안 되면 뭐 어쩔 거냐고? 해외에서 자란 외국인이나 마찬가지인 며느리 반갑게 맞아줬건만. 너같이 살림 제대로 못한 며느리가 몇이나 될 것 같니? 이런 꼴로 네 부모한테 말하면 네 부모는 자랑스러워 하겠어? 당연히 네가 잘못하니까 맞았다고 해야 올바른 어른이지. 하긴 해외 살 거라고 뭐 하나 보태주지 않은 친정이 예의나 있겠니? 소란에 시댁 식구들은 다들 주방으로 들어왔고 신우들은 급하게 시무를 말리면서 소란을 잠재우려고 했죠. 그때 제 부풀어 오르는 뺨을 본 건 사색이 되어 기함한 예비 형님이었어요. 누가 봐도 시모에게 맞았던 게 티가 날 정도로 한쪽 뺨이 빨갛게 부풀어 올랐고 제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절 가리키며 기함을 하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 당신들 단체로 미쳤어요? 이분은 유명 리조트 사장님이시잖아요. 맞죠? 몇 년 전에 제가 인터뷰했던 사장님 기억 안 나세요? 제가 그때랑 다르게 머리도 길고 염색도 하긴 했지만 그때 그분 맞으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제가 어디서 많이 본 분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장님일 줄이야. 휴양지에 리조트 여러 개 가지고 계셨던 사장님 맞으시잖아요. 네? 리조트요? 아, 새언니,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옳게네. 그냥 자그만 모텔 같은 호텔 하는 집이에요. 그냥 뭐 작은 그런 곳이요. 옳게도 사장이 아니고 호텔에서 일하는 호텔리어 그런 거요. 옳게네 부모님이 40년 전에 하던 일인데 무슨 어마어마한 리조트예요. 새언니 착각했나 본데 옳게네 그런 집 아닐 텐데. 아니지? 아니에요. 분명 맞아요. 눈가 점이며 다 똑같은데? 아니 근데 지금 다들 뭐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이시든 아니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설마 진짜 뺨을 치신 거예요? 진짜 제정신이세요? 이거 범죄예요. 어떻게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아주버님은 놀란 예비 형님을 데리고 나갔고 전 핸드폰만 들고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핸드폰에 불이 날 정도로 전화가 계속 왔지만 전 받지 않았죠. 예비 형님의 말처럼 전 해외 휴양 마을 리조트 단지를 운영하고 있었던 사장이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휴양지 리조트를 운영했던 아빠의 사업을 물려받았죠. 국내에는 생소한 지역이라 그동안 외국 직원만 고용하다가 한국 직원을 고용하려고 했을 때 몇 년 전에 지원을 했던 게 예비 형님이었고 그때 전 같이 면접을 봤었답니다. 그때 봤던 절 기억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사실 해외에서 남편도 부모님을 만나 뵙긴 했지만 부모님께서는 혹여나 본인들 배경 때문에 부담이 될까 솔직하게 말을 하시진 않으셨고 작은 호텔을 운영한다고 하신 거였어요. 당연히 시댁에서는 해외로 직접 나가시진 않으시니 잘 모르고 있었던 거고 나중에 남편과 해외에 나가는 게 결정이 되면 그때 남편에게 말을 하려고 했었던 거였어요. 시댁에서는 그날으로 시댁 식구들이 계속 연락을 해왔고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얼굴 보며 얘기하자는 말에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내가 한국 스타일을 좀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열정이 너무
과다했던 것 같아. 그래서 실수를 한 것 같구나. 거기다가 오랫동안 혼자였던 큰아들이 장가를 간다고 하니 너무 예민했던 것도 있고 너무 미안해. 내가 사과를 할 테니까 그만 화 풀어. 한국에서는 어른이 사과를 하면 아랫사람은 받아줘야 예의인 거야. 알지? 그래. 엄마, 이번에는 조금 심했어. 옳게, 내가 엄마한테 엄청 화냈어.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을까? 옳게,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 감정이 격해져서 갑자기 확 튀어나올 때가 있어. 한국 사람들은 예의가 더 중요해서 하나하나 디테일한 거에 더 예민해서 그런 거지? 옳게가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알지? 그래. 내가 좀 그런 거에 약하긴 하지. 예의가 중요하니까. 아무튼 화 좀 풀어. 우리랑 합가하는 게 불편하면 니들이 나가 살 수 있는 집 우리가 구해줄 테니까 다른 건 몰라도 아들 전화는 받고 오해도 풀고 그러렴. 아들은 그냥 가족들 사이가 멀어질까봐 그랬던 거야. 예의 운운하시는 분들 치고는 무척이나 예의가 없으시네요. 할 말은 다 하셨죠? 당신네 아들, 기중한 막내랑은 앞으로 대화도 같이 살 생각도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소송은 진행했고 아마 소장 갈 겁니다. 다음 얘기는 제가 아니라 제 변호사랑 하시고요. 당신 아들도 유책사유 충분한 거 아시죠? 그리고 당신네들한테도 책임 있으니 그거 각오하세요. 어머.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아가, 그렇게 많이 화가 난 거니? 아이고, 내가 너무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이건 너랑 내 문제지. 우리 아들이랑은 아무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잖니. 그럼 나랑은 그만 보고 우리 아들만이라도 다시 한번 받아주면 안 되겠니? 걔가 너랑 같이 살겠다고 다음 달이라도 회사 그만두고 너 따라 해외 나가겠대. 누구 맘대로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들 맘대로 하네. 아줌마, 이제 끝이야. 당신네들이랑은 앞으로 볼 일 없다고. 2번 다시 나한테 전화 한 통화만 하기만 해봐. 있는 거 없는 거 다 엮어서 고소할 거니까. 전 차근차근 절차를 밟으면서 제 뺨을 쳤던 것도 진단서를 끊어 시모를 고소했고 남편에겐 부당 대우를 사유로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당연히 제 이혼 소송은 승소할 수밖에 없었는데 남편은 끝까지 찌질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네 잘못도 있어. 우리 집에서는 너희 집이 그냥 그저 그런 집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고. 근데 내가 해외에 너 따라서 간다고 하니까 더 괘씸해서 그런 것도 있어. 네가 처음부터 너희 집 잘 사는 거 밝혔다면 우리 엄마고 누나고 형이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야. 우리 가족들도 어느 정도 잘못한 건 있지만 아무튼 너도 잘못한 거 있으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 너네 집은 사돈집이 부잔지 안 부잔지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니? 예의 운운하더니만 결국에는 돈 보고 움직이는 거네? 참 신기한 집이다. 그렇지? 그걸 처음부터 알았어야 하는 건데 뒤늦게 알아서 아쉽지만 그래도 너랑 이제라도 헤어져서 얼마나 다행이야. 우리 집 돈 너한테 쓸 뻔했잖아. 너 같은 쓰레기랑은 다시 시작할 생각 없거든? 아참, 네 형도 파혼했다며? 그래, 형도 파혼했어. 나랑 다시 시작하는 게 싫으면 그 여자한테라도 해명 좀 해줘. 그때 일 오해했던 거라고. 그것 때문에 파혼한 거 같아. 형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 우리 집 풍비박산 났어.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면 뭐하니? 속이 다 썩었는데. 너네 집은 애초에 무너지기 1초 전이었어. 이거 왜 이래? 한국에서 참 교훈 알려줘서 그건 고마워. 너 같은 애 다시는 안 만날 수 있을 것 같네. 남편은 제가 출국 날짜가 나오기 전까지 다시 재결합을 요구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어요. 듣기론 누나들도 이혼 위기라고 하는데 그때 누나들 하는 꼴을 보면 곧 다들 시댁으로 모이지 않을까 예상한답니다. 전 다시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족 품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큰 산을 넘어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일에 집중해 살아보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모든 분들에게 앞으로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30대입니다. 어릴 적에는 빨리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은 저만의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제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바로 기술을 배웠는데요. 학업에는 뜻이 없었기 때문에 졸업 이후에는 바로 미용 일을 시작했답니다. 생각보다 미용 일은 저에게 잘 맞았어요. 부모님께서도 처음에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지만 점점 제가 미용 일을 좋아하는 걸 보고서는 허락을 해 주셨죠. 그러던 중 남편과 미용실 손님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이상하게 머리를 하러 자주 오더라고요. 어떤 날은 혼자 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친구랑 같이 와서 머리를 하고 가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친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저와 몇 번 대화를 나누다 보니 남편은 저에게 호감이 생겼다며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했는데요. 저도 그런 남편이 싫지는 않았답니다. 수민 씨, 저는 수민 씨랑 같이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수민 씨가 아직 젊다는 건 알지만 저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아, 동우 씨. 저는 사실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동우 씨는 좋은 학벌에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저는 고졸이잖아요. 거기다가 동우 씨 가족분들 모두 유명대학교 출신이시고요. 저를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되네요. 아, 수민 씨, 아니에요. 저희 집안 그렇게 꽉 막힌 집안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 있으면 저는 수민 씨를 선택할 거예요. 저는 한편으론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바로 미용 일을 배웠기 때문에 대학문은 아예 밟아보지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시댁에서 나를 온전히 받아줄 수 있을까 싶었어요. 특히나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 형제들 모두 명문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더 걱정이 컸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역시나 시댁에서는 저의 결혼을 결사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니는 고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격렬하게 반대를 하셨고 한 차례 쓰러지시기까지 하셨어요. 다른 건 몰라도 대학도 나오지 않은 며느리를 드릴 수 없다는 게 시어머니의 생각이셨죠. 남편은 그런 가족들을 보고 나서 너무나 화가 났다고 했어요. 남편은 학벌이라는 게 좋으면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가치랑 동등하다고 보진 않았거든요. 시댁 식구들의 그런 태도에 남편은 환멸이 나서 결국 연을 끊고 바로 제가 살고 있던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고맙기도 했지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꿈꾸던 가정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도 했고 나 때문에 평생을 함께한 가족들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것이 너무나 미안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과 헤어지려고 했었어요. 남편에게도 더 이상은 힘이 들고 안 되겠다며 헤어짐을 고하였지만 남편은 헤어지자고 한 이후로
며칠을 집 앞에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거기다가 저와 헤어질 수 없다며 저희 부모님도 찾아가 빌기도 했었죠. 그런 남편의 태도에 시댁 식구들이 반대한다는 말을 듣고 허락해 줄 수 없다고 말했던 저희 식구들도 결국 남편을 받아주었어요. 오히려 저에게 남편만 보고 살아봐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답니다. 남편은 헤어짐 이후 밥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일만 했고 결국 쓰러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쓰러진 후에 연락을 받고 달려간 곳에서 저는 시댁 식구들을 볼 수 있었죠. 네가 감히 우리 아들에게 이런 짓을 해? 결혼을 반대한다고 했으면 알아서 잘 마무리해야 하는 거 아니니?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그냥 놔둘 생각을 하니? 역시나 내가 예상한 대로 못 배워먹은 것들은 받아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힘들어할 줄은 몰랐습니다. 헤어지자고 했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네가 독하게 행동해서 더 그런 거 아니니? 너 같은 애들이 한둘인 줄 알아? 애를 홀려놓고서는 냉정하게 해서 안달복달하게 만든 거잖아.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어디서 어머님이라고 해? 니까짓 게 뭐라고 우리 아들을? 시어머님은 저에게 엄청난 폭언을 쏟아부었고 저는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깨어나게 되었고 그제야 시모의 난동은 그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댁 식구들에게 저 아니면 안 된다며 허락을 해주지 않을 거면 앞으로 평생 얼굴 볼 일은 없을 거라고 선언을 했어요.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시댁에서는 결국 결혼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시집살이가 걱정이었지만 생각보다 저와 마주칠 일은 생기지 않았어요. 시댁에서도 저와 마주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남편도 되도록 시댁 식구들과 마주하지 않도록 해주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결혼을 할 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형과 동생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기에서 둘째가 형보다 먼저 결혼을 하겠다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우여곡절 끝에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럭저럭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여의 결혼 생활이 지나고 나서 남편의 동생이 결혼을 한다며 다 같이 식사를 하자고 연락이 왔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식사 자리에 참석을 했죠. 저 결혼할 여자 데리고 오려고요. 어머니 아버지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아, 그것보다 어떤 친구니? 학교는 어디 나왔어?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아, 엄마 하나씩만 물어봐. 여자친구 나랑 같은 대학 나왔어. 학부도 다르고 나이도 동갑이라 아마 못 마주쳤던 것 같아. 이번에 학교 모임 갔다가 만나게 되었는데 말이 잘 통하더라고. 부모님은 두 분 다 전문직이시고 장인어른 장모님도 명문대 출신이셔. 어머나, 그러니? 말이 참 잘 통하겠구나. 그래, 얼른 한번 보고 싶다. 시간은 너희 편한 대로 아무 때나 괜찮아. 어떤 거 좋아하니? 좋아하는 음식으로 한가득 차려야 되겠다. 예비 며느리 오는데 잘 보여야지. 참나. 엄마, 속 보인다. 예, 무슨 속이 보인다고 그래? 동생이 결혼한다고 하니 나는 마음의 짐이 털어지니까 좋은 거지. 거기다가 명문대 나왔다고 하는데 반겨야지. 우리의 수준이 있는데 그 정도는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형도 결혼에 생각이 없다 하는데 얘라도 보내야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 애랑 만나게 되었어? 너무 궁금하다. 시어머님은 도련님이 박사 아내를 맞이한다는 말을 듣고 나서부터 입이 귀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와 남편이 결혼했을 때는 동네 창피하다 말하면서
결혼식에도 주변 지인들에게 말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 정도로 학벌이 중요하신 분이셨는데 시어머니의 생각에 딱 맞는 사람이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니까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너 그날 뭐 하니? 너 가게 문 닫고 나랑 같이 음식 준비나 하자. 아무래도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니? 엄마, 그냥 밖에서 먹던가 해. 무슨 번거롭게 집에서 음식을 차려? 거기다가 수미 씨가 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엄마 예전 일 잊어버린 거 아니야? 옛날 일까지 꺼낼 필요가 뭐 있어? 다 지나간 일인데. 어쨌든 너도 며느리니까 음식은 같이 차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아, 네. 그날은 저도 도와드릴게요. 시모는 예비 동서가 오는 날이 결정되자마자 저에게 초대상 차리는 것을 도와주라며 요구를 했어요. 신이 난 모습으로 요리를 하는 것을 보니 결혼 허락을 받을 때 생각이 나서 기가 막히긴 했지만 워낙 학벌을 중시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어이없음에도 일단은 도와드리기로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저뿐만 아니라 도와주는 도우미분도 부르셔서 음식을 어마어마하게 차려내셨어요. 그 정도 준비를 하려면 힘들만도 하지만 웬일인지 그날은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도우미분들에게 자신들 수준에 맞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었다며 신이 나서 얘기를 하셨답니다. 저는 하도 들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렸지만 오히려 도우미분들이 제 눈치를 보시기도 했죠. 제가 그래도 참았던 이유는 남편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알게 된다면 바로 집안을 뒤엎을 거라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좋게 좋게 넘어가자는 생각으로 그냥 넘기게 되었답니다. 음식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시모가 갑자기 제 옷을 챙기시더라고요. 뭐 하는 걸까 그냥 쳐다보다 시모는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했어요. 예, 너 뭐하니? 이제 가야지. 계속 거기 앉아서 있을 거야? 도우미 이모들도 갔으니까 너도 이제는 가봐라. 네? 아니, 제가 왜... 아니, 오늘 동서 인사하러 온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저도 같이 봐야죠. 네가 뭘 볼 줄이나 알고? 네 수준에는 맞지 않는 자리니까 그냥 가라니까. 네가 있으면 분위기만 흐리지 뭐. 음식해서 그러니? 수고비는 나중에 챙겨줄 테니까 우선 애들 오기 전에 가라. 어머님,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음식까지 다 차렸는데 저보고 가라고 할 수 있어요? 저 못 갑니다. 오늘 동서랑 인사도 하고 저도 자리에 있을 거예요. 아니 얘가 말이 정말 안 통하네. 네가 왜 여기에 있냐고? 너 진짜 내가 며느리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거니?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었으면 우리 수준에 맞췄어야지. 멍청한 건 제발 빠져. 시어머니는 제가 가지 않고 버티고 있자 멍청한 건 빠지라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시모의 태도에 황당하고 화가 나 결국 저도 그 자리에 있다간 폭발할 것 같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음식만 차리고서는 저는 예비 동서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 상태였어요. 집으로 가야 할까 싶었다가 시모의 행동에 저는 더 이상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그 이후로 시댁 식사 자리는 모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시댁에서는 사돈댁 눈도 있으니 결혼식 날은 참석해야 한다며 남편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결혼식을 참석하면서 저는 예비 동서를 겨우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동우 씨 아내 되는 사람이에요. 그때 인사 오셨을 때는 제가 자리에... 아, 알아요. 들었어요. 저한테 인사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계시다가 식사하시고 가세요. 네?
아무리 그래도 이제 가족인데 인사는 해야. 인사요? 아니, 시댁에서는 그쪽 며느리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아직 아들이 며느리에 죽고 못 사니까 참는 거지. 애정 떨어지면 바로 이혼시킬 거라고 하시는데 모르시나 봐요? 그때도 쫓겨나 놓고서는 눈치가 없으시나? 어쨌든 제 결혼식이니 소란 일으키지 마시고요. 저는 그날 제 위치가 어떤 곳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이미 시동생이 동서에게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던 건지 처음 보는 날부터 동서는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말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도 이러나 저러나 상처를 받는 건 남편이기 때문에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는 남편에게 또다시 상처를 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버텨보자 생각을 했었죠. 결혼식 날 시댁 식구들은 사돈 댁에 저를 소개하지도 않고 지나갔답니다. 얘 동우야, 사돈댁 인사하러 가자. 그때 너 상견례 때 못 왔잖니? 그래도 한 번은 인사해야지. 아, 그래요, 엄마. 여보, 가자. 아니. 얘는 아까 인사했으니까 너만 가면 돼. 언제요? 계속 같이 있었는데? 그냥 또 같이 가면 되지. 무슨 나만 가요? 아우, 정신없으니까 그냥 너만 훅 갔다 오자고. 예, 너 잠깐 기다릴 수 있지? 금방 인사만 하고 보내마. 시모는 남편 앞에서는 이미 제가 인사를 했다며 얘기를 하고는 남편 팔을 이끌고 사돈댁 인사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지만 언젠가는 이 상황을 대갚음해 줄 수 있는 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꾹 참았죠.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동서부부가 인사를 한다고 해서 저와 남편은 그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된 날에도 시댁 식구들의 행동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예, 넌 가서 덜어먹을 접시 좀 가지고 와라. 엄마, 왜 자꾸 내 와이프만 시켜? 여기 얼마나 와봤다고.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내가 가지고 올게. 넌 그냥 앉아 있어. 새 식구 왔는데 자꾸 엄마 채면 깎아 먹을 거야? 그래요, 아주버님. 큰 아주버님은 자주 봬도 작은 아주버님은 뵙기 힘들잖아요. 뭐하니? 가서 접시도 가지고 오고 후식으로 먹을 것 좀 챙겨봐라. 아니 얘는 왜 이렇게 굶주나 몰라? 어머, 어머님, 답답하셨겠다. 역시 뭘 할 줄 알아야 빠릿빠릿 움직이실 텐데. 형님도 참. 아유, 그러게나 말이다. 내가 새 식구 들어와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딱 우리 집안에 맞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휴, 어머님. 형님 서운하시겠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있든 없든 아랑곳하지 않고 무시하기 바빴고 그 안에서 화를 내는 건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새 식구가 들어와 첫 식사를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꾹 참고 식사 시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듯 했어요. 저 역시 이번 식사가 시댁과의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죠. 나중에 부엌 정리를 하고 있는 저에게로 동서가 다가왔습니다. 형님, 미용실 하신다고 하셨죠? 거기서 일하면 얼마나 벌어요? 요즘은 다 뷰티 쪽 대학도 나오지 않나? 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긴 거의 기술이 중요해서 대학 나오면 좋겠지만 뭐 저는 벌이도 괜찮고 나쁘지 않아요. 에이, 그래도 제가 다니는 샵은 다들 해외 유학도 다녀오고 매일 강의도 듣고 바쁘던데 그런 거 안 하면 좀 그렇지 않나?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참았던 것이 폭발하려던 순간 갑자기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오셨고 동서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던 것도 아닌데 동서는 폭풍 오열을 해버리고 말았고 저는 황당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너 결국 이 사다를 내는구나. 소란 피우지 말고 얌전하게 있어야지. 아주 못 배워먹은 티를 내야 속이 시원하니? 어떻게 새로 들어온 식구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야? 네가 제정신이야? 어머니, 아니에요. 그냥 저는 미용실 얘기만 한 건데. 형수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이 사람 마음도 약한데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오열합니까? 형은 이걸 보고도 형수님 편을 드는 거야? 아니,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먼저 직업적으로 비하하면서 말한 건 동서지.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얘가 이렇게 우니? 넌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어떻게 네가 들어오고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어? 너 당장 나가! 시댁 식구들은 모두 저를 경멸하듯 바라보았고 당장 나가라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런 시댁의 태도에 화가 나 소리를 치고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 절대로 시댁 식구들과 연락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라며 자신도 연을 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결국 제가 가족을 끊어놓았다며 폭언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시댁 식구들과 만날 일이 없었어요. 남편에게는 종종 시댁 식구들의 연락을 하는 듯 했지만 남편도 연락만 받을 뿐 만나지는 않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흐르고 미혼이었던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집으로 소개를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보, 당신 이번에 엄마나 아버지가 집으로 오라고 해도 절대 가면 안 돼. 전화도 받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안 되겠다. 당신 핸드폰 좀 줘봐. 그냥 전화 안 받을게. 왜 차단까지 다 해놨어? 괜히 전화 오는 거 알면 당신 또 마음 쓸 거 아니야. 이번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처가댁에 좀 가서 쉬고 있어. 나도 일 마무리하고 바로 갈게. 당신 그래도 아주버님 결혼하신다는데 인사 오는 자리는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젠 상관없어. 솔직히 이번 연락도 받기 싫었는데 뭐 결혼식이나 가면 되겠지. 당신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어머님 아버님이랑 편안하게 시간 보내고 있어. 알겠지? 남편은 제 전화기에서 시댁 식구들의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시킨 후에 저를 친정까지 데려다주고 일을 하러 갔어요. 며칠 후 아주버님과 결혼을 할 여자분이 오는 날은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가족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내고 있는데 누군가가 초인종을 계속해 누르기 시작했어요. 문을 열고 보니 처음 보는 여성분과 시댁 식구들이 잔뜩 몰려온 것이었어요. 영문을 모른 채 서 있으니 여성분께서 제 앞으로 큰절을 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봤고 시댁 식구들은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어머, 누구신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무슨 일이시죠?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나요? 저 예전에 골방에 살았던 부부 딸입니다. 엄마 아빠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었네요. 네? 누구시라고요? 예전에 사셨던 아저씨 부부 딸이시라고요?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건지 저희 시댁 식구들이랑 왜... 저 동석 씨 여자친구예요. 이번에 인사를 드리려고 찾아갔다가 사진에서 결혼식 사진을 보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저희 결혼 사진을요? 어머, 너 가연이구나. 어머나,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니?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여보, 여기 와보세요. 어머, 어머, 사돈은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게, 여기 가연이가 꼭 와야 한다며 이야기를 하길래 오게 되었어요. 아이고, 일단 들어오세요. 엄마는 여성분을 보시자마자 누군지 바로 아시더라고요. 부랴부랴 안으로 모신 여성분은 바로 인사를 오기로 한 형님이셨습니다. 시댁에 인사를 가고 나서 아주버님이 가족 사진을 보여줬는데 거기서 저희 결혼식 사진을 보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친정 부모님 사진을 보고 놀라 물어보니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다 같이 거실에 모이게 된 후 형님은 저희 엄마 아빠께도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도, 아니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도 다 세 분 덕분이라는 거 항상 끌 때마다 들어왔어요. 엄마 아빠는 자주 인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저는 그동안 해외에 있어서 인사도 못 드렸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아이고, 나는 너 얼굴 보고 딱 알았어. 어떻게 엄마를 썩 빼닮았니? 건강하면 우리는 그걸로 됐지. 그때 정말 놀랬었거든.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쩌나.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다고 하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그렇죠, 여보? 그럼. 우리는 그때 정말 네가 깨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너무 감사해요. 그때 저를 구하려고 따님께서 정말 애를 많이 썼다고 들었어요. 제 생명의 은인이라고.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는 너무 어릴 적이 기억이라 가물가물하게 생각나는 일이었지만 엄마가 얘기를 해 주시자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요. 엄마와 아빠는 지금까지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20년 전 친하게 지내던 후배가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집에는 온통 빨간 딱지가 붙어졌고 바로 당장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던 것이죠. 저희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고 무시할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때 아빠 후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거든. 당장 집에서 나와야 하는데 너랑 비슷한 또래 딸이 있다고 하는 거야.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걸려서 엄마가 우리 집 골방 조금 고쳐서 거기서 살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지. 맞아. 그때 들어오고 나서도 한 몇 년 있었는데 하긴 너는 그때 기억이 가물가물 했을 수도 있겠다. 왜? 그때 무슨 일 있었어? 그때 우리 집에 옛날에 있었던 하우스 물 받아두는 통 같은 거 기억나? 단독주택 산다면서 엄청 좋아했는데 그게 딱 있더라고. 전에 살던 사람이 원래 그 뒤쪽으로 작물을 많이 길렀는데 그때 사용했던 건가 봐. 근데 좀 깊기도 했지. 물 넣으면 나도 빠져서 못 나올 정도였으니까. 어느 날인가 엄마랑 아빠랑 거기 후배 부부랑 같이 골방에서 고장난 곳들 고치고 이것저것 하고 있었고 너랑 가연이는 집안에서 TV 보면서 놀고 있었거든. 한 3-4시간 지났나? 한 번쯤 왔을 법한데 안 오길래 방에 가봤는데 너네 둘 다 없는 거야.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는데 어딜 가도 보이지가 않았어.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뒤뜰에 가봤거든. 거기는 그 우물이랑
나무들밖에 없어서 거기 갈 일이 없는데 여기 말고는 갈 곳이 없잖아. 그래서 가봤더니 원래 그 위로 닫혀있던 발판이 떨어져 있더라고. 뭔 일이 났나 싶어서 바로 달려갔지. 아니 근데 거기에 너랑 가연이가 딱 들어가 있는 거야. 엄마랑 아빠는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리신다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처음에는 치워야지 했는데 땅속으로 매립이 되어 있어서 당장은 힘들고 겨울철이라 봄이 되면 해야지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별일이 있겠나 싶었는데 호기심 많았던 저희가 그곳으로 갔던 거였어요. 근처에서 놀고 있던 저는 전부터 엄마가 조심하라고 해서 그쪽으로는 안 갔지만 형님은 거기 근처에 갔다가 쏙 빠지고 말았던 거였어요. 저는 형님을 구하려고 바로 들어갔는데 물을 받아둔 건 아니라서 많이 차지는 않았지만 눈과 비 때문에 허리까지 올라온 상태였던 거였어요. 아유, 딱 보니까 네가 가연이를 업고 있더라고. 얼마나 시간이 지난 건진 모르겠는데 잠바는 다 가연이 덮어주고 애를 업고서 울고 있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진짜 조금만 있었으면 큰일 났겠다 싶었어. 그때 꺼냈는데 가연이가 정신을 잃어서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맞아요. 그때 저는 떨어지면서 기절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냥 누운 채로 있었으면 물을 먹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다고. 근데 따님분이 저를 들쳐업고 있어서 물도 안 먹고 살 수 있었던 거라며 엄마랑 아빠가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그러게. 그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나 몰라. 그걸 그냥 치우면 좋았을 거를 그냥 놔뒀던 게 문제였었지. 아무튼 이렇게 건강하다니 다행이다. 가연이 너네 엄마 아빠랑은 자주 보고 있어. 건강하다고는 들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보니 너무 기쁘네. 이야기를 하는 동안 시댁 식구들은 안절부절 어떻게 해야 할까 난감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같이 오게 되었을까 너무 궁금해 물어보게 되었답니다. 근데 형님은 어떻게 저희 시댁 식구들이랑 여기까지 오게 되신 거예요? 아, 내가 그 사진 보자마자 가야 된다고 바로 나왔거든요. 동석 씨가 저 뒤따라 나오니까 다들 같이 오신 것 같아요. 누나서 혼자서는 위험하다면서 같이 오게 되었네요. 죄송해요. 깜짝 놀라셨죠?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근데 수민 씨는 왜 시댁에 안 계셨던 거예요? 아, 여기 친정에 오느라 못 오신 거구나. 아, 그게 아니라요. 맞아. 요즘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진정해서 좀 쉬라고 얘기했어. 아이고 사돈, 우리 수민이 잘 지내고 있죠? 시모는 제가 혹시라도 사실을 얘기할까 싶어서 능글맞은 표정으로 웃으며 얘기를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 아무런 말도 못하더라고요. 특히나 시모는 형님이 아주버님과 결혼을 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답니다. 반가운 회포를 마치고 나서 며칠 후 저는 시모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웬일로 저에게 먼저 만나자고 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 내가 잘못했다. 너한테 잘못대한 거 모두 사과하마. 사실 내가 학벌에 좀 예민하다 보니까 그냥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이야.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다오. 갑자기요? 갑자기 왜 그렇게 사과하세요? 아, 제가 형님한테 쓸데없이 다 얘기할까봐 겁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사과 받아줄 거지? 너희 아주버님
이번에 결혼 안 하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 나이도 있고, 그 정도 여자 만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아주버님 결혼은 시켜야 하지 않겠니? 결국 아주버님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저한테 사과하시는 거네요? 아니, 얘는 사람이 사과를 하면 그대로 믿어줘야지. 무슨 그런 말을 해? 수민아, 내가 미안하다. 그러니 알지? 시어머니는 그동안의 자신의 행동을 혹시라도 형님에게 얘기를 할까 두려워 저에게 계속해 사과를 해왔답니다. 그것을 알게 된 남편은 바로 시댁에 찾아가 더 이상 저에게 연락도 관여도 하지 말라며 뒤집어 엎어버렸죠. 남편은 더 이상 자신은 부모가 없다며 시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로 형님께서는 제가 시댁 행사에도 나오지 않자 연락을 해 오셨어요. 저는 말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남편이 그동안의 일을 모두 말했답니다. 어머, 수민 씨 정말 힘들었겠어요. 전 사실 공부는 많이 했지만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 지금도 수민 씨처럼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어른도 아니고 그 어린아이가 사람 구하겠다고 그 통 안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용기 있는 건데 그런 수민 씨를 시댁에서는 알지 못하네요. 아, 괜찮아요. 아마 그쪽 가족들이 다 고학력자라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어쨌든 난 수민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잖아요. 형님은 남편에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주버님에게 결혼을 다시 생각하자며 연락을 한 듯 했습니다. 시모는 아주버님의 파혼 소식을 듣고 저에게 엄청난 연락을 해오기 시작하셨죠. 이제는 끝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 저는 당당히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너? 결국 네가 우리 집을 망치는구나?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된 거야? 죄책감은 가지고 있긴 하니? 저 때문이라니요? 이건 다 어머님과 가족분들이 만든 거예요. 아직도 인정을 안 하시니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집에서 트러블은 한 번도 안 생겼을 거다. 네가 들어오고 나서 이 모양이 된 거야. 역시나 말이 안 통하시네요. 사람 학벌로 배운 걸로 나누시는데 개념은 배우시지 않으신가 봐요? 형님한테 제가 한 얘기는 없습니다. 제가 아니고 어머님 아들인 제 남편이 얘기한 거예요. 오죽하면 자식이 직접 자신 가족들에 대해 얘기를 했을까요? 뭐? 동우가 얘기했다고? 너 거짓말 하는 거지? 네가 다 얘기한 거잖아. 그렇지 않고서야 어떡해? 거짓말 같으시면 한번 전화라도 해보시던지요. 할 말 더 없으시죠? 전 더 이상 어머님 뵙고 싶지가 않아서요. 그만 가보겠습니다. 시모의 당황스러운 얼굴을 뒤로하고 저는 모든 시댁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진 않다고 했어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게 자신들의 가족들이 벌인 일이기 때문이었죠. 남편에게 가족을 등지게 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남편은 오히려 지금의 상황으로 시댁 식구들이 깨달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이 될 뻔했던 가연 씨와는 자주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어릴 적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귀중한 사람이었다는 게 그동안 낮아졌던 제 자존감을 높이게 되었네요.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참아온 저를 건드려버린 안사돈의 잘못된 행실이 여기에 사연까지 신청하게 될 줄 정말 몰랐네요.
제 딸이 사이와 결혼을 한 지 7년 차가 되었을 때 그토록 바라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간절히 바랬던 만큼 저희 가족에겐 너무나도 큰 행복이었죠. 원래 결혼을 하고 바로 아이 계획을 가지려 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지 않아 손주를 보는 게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안사도는 바로 손주를 볼 줄 알았는데 임신이라는 게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구보다 제 딸이 제일 힘들어할 텐데 안사도는 바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몸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았어요. 제 딸이 뒤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아 몇 번 통화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안사도는 저희 집안의 환경에 문제가 있다며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제 딸을 탓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양가 집안의 감정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었는데 그토록 바라던 임신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전부 씻어낼 수 있을 정도로 안사도는 제 딸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지면서 아낌없는 사랑을 주기 시작했어요. 첫 아들 손자라 그런지 안사도는 시도 때도 없이 며느리 집에 드나들었는데 제 딸이 많이 불편하게 느꼈는지 자리를 옮기길 원해서 한동안 저희 집에서 머물길 원했어요. 아무래도 그동안 알던 안사돈의 모습이 아니라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보였죠. 그렇게 저희 집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던 안사돈은 그동안 제 딸을 대했던 행동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는지 묵묵히 참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손주가 50일이 되었을 때 안사돈이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왔어요. 내가 얼마나 참기 힘들었으면 연락도 없이 사돈댁에 찾아왔겠어요? 손주 얼굴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가 얼마나 속이 탔으면 여기까지 정신없이 달려왔겠니? 무작정 얼굴 안 보여주는 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그래도 미리 연락을 주셨어야죠. 어머님이 초인종을 반복해서 누르시는 바람에 이제 막 잠들었는데 깨버렸잖아요. 뭐 어때? 어차피 얼굴 보려고 왔는데 자고 있는 모습보다는 깨어있는 게 좋잖아? 오래 있을 생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사부인 오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무턱대고 찾아오시는 건 예의가 아니죠. 뭐만 하면 입이 닳도록 교수 집안이라고 얘기하시던 사돈이 보이실 태도인가요? 이건 상황이 좀 다르죠. 생각해보세요. 7년을 기다렸어요. 제 인생에는 손주 얼굴 못 보고 세상을 떠날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손주를 보게 됐는데 예의고 뭐고 그런 게 중요하겠어요? 일단 우리 손주가 울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사돈은 저와 제 딸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오로지 초인종 소리에 깨버린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네요.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는 있어요. 7년 만에 첫 손주를 보는 건데 당연히 궁금하겠죠. 하지만 자기 충동 제어를 하지 못하는 사돈의 행동은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안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찾아온 건 저희의 입장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전날부터 다음날까지 잠 한숨 못 잔 딸과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 손주를 돌보고 있던 저도 많이 지쳐 있었는데 울다 지쳐 겨우 잠에 빠진 손주를 재우고 저희도 휴식을 취하려던 찰나 갑자기 초인종을 연달아 누르는 소리에 잠깐의 휴식은 한순간에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안사돈은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손주의 얼굴도 마냥 좋다고 안아들어 이리저리 흔들고 있었네요. 그걸 본 제가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50일밖에 안 돼서 그렇게 안고 흔들면 아이 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울고 있는데
제 딸에게 넘겨주시죠. 도저히 진정이 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요. 일단 좀 침착하시는 게 어떨까요? 너무 정신없네요. 사부인께서 저에게 지적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교수인 제가 이런 거 하나 모를까 봐요. 흔들어서 문제가 생겼으면 제 아들이 지금 교사 생활하고 있겠어요? 어느 정도 흔들어줘야 애들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딸이랑 아들은 달라요. 워낙 신진대사 활동량이 높아서 흥분지수를 억제해 줄 수 있다고요. 딸만 키워보신 사돈께서 뭘 알겠어요? 예, 너 제대로 된 도움 받고 있는 거지? 애 키우는 거 혹시 까먹은 건 아니시죠? 내가 오늘 오길 잘했네.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동안 사돈 댁에 찾아올 테니까 육아에 대해 모르면 잘 보고 배우세요. 뭐든 사돈보단 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그래도 교수인데 이 정도 하나 모르겠나요? 저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건 확실히 잘못된 거라는 거 인정하시죠? 이건 교수라는 직업을 떠나서 아이를 키우는 부분에 대해 기본적인 상식인데요. 천천히 좌우로 흔드는 게 아닌 무슨 롤러코스터 타는 것 마냥 흔들어 젖히는데 그러다 자리도 잡지 않은 머리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가면 책임지실 거예요? 최대한 조심스럽게 다뤄도 걱정되는데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제 딸이 저에게 와서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한 거죠. 다음부터는 전날에 미리 전화하시고 아이를 볼 수 있는 상황인지 파악부터 하셨으면 좋겠네요. 안사도는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굳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예의 없는 사돈의 행동을 보고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분명 당연하게 저희 집을 밥 먹듯 연락도 하지 않고 찾아올 게 뻔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지 않게 해야만 그날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안사도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다음 날에도 비슷한 시간에 저희 집에 찾아왔고 쉬지 않고 누르는 초인종 소리에 결국 또 다시 깊이 잠에 빠진 손주가 깨고 말았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쓴소리를 하려 하는데 피곤에 지친 딸이 이런 상황들에 짜증이 났는지 결국 현관문을 열고 밝게 웃으면서 들어온 안사돈에게 거침없이 말을 뱉어버렸습니다. 내가 저번에도 문 좀 빨리 열라고 했잖아. 왜 이렇게 굼뜬 거야? 오늘도 손주 얼굴 잠깐 보고 가도록 하마.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저희가 몇 번이나 부탁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죠? 제가 분명 조심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잘 자고 있는 애를 꼭 깨워야 했어요? 어머님은 아이 얼굴 한 번 보고 가시는 거지만 저희는 어머님이 가시고 난 뒤부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리듬이 전부 깨져버린다고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니?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얼굴 보고 가려는 것뿐이고 나 가고 난 뒤에 다시 재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너 멋대로 사돈댁에 와서 지내래? 내가 얼마나 불편한지 너는 아니? 제가 오죽했으면 저희 부모님 집에까지 와서 도움을 받고 있겠어요. 어머님이 저를 단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었잖아요. 부모님 집에 오기 전에 아이를 봐준답시고 오셔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잠 한숨도 못 자게 하고 여기저기 쪼물딱거리면서 제가 모유 먹이는 시간 제외하곤 아이를 안 재웠잖아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참 커야 될 시기에 아이한테 잠은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 애를 어떻게 키우셨는진 모르겠지만 아이의 엄마는 저예요. 제가 알아서 하는데 어머님은 집에 오셔서 맨날 잔소리만 늘어놓으시고 교수 집안에 시집 온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라면서 아이의 머리도 어머님 집안을 닮아 분명 똑똑할 거라고 저희 집은 아예 무시하셨잖아요. 잔소리를 하러 오신 건지 도와주려 오신 건지 전혀 몰라서
부모님 집으로 옮긴 건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행동하세요? 오히려 아이가 없을 때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현관문 열고 들어온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내가 얼마나 들뜬 기분으로 달려왔는지 아니? 그러니까 미리 저희의 상황을 확인하시고 방문하셨어야죠. 손주 얼굴이 닳는 것도 아닌데 계속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안 좋게 몰아가시면 안 좋은 감정만 쌓이지 않겠어요? 주말에 편서방이랑 같이 사돈댁으로 가든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나보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요. 내 손자 내가 보겠다는데 왜 다들 난리야? 뭐가 이리 시끄러워? 사부인,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제가 참다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네요. 다들 힘들게 서로 배려하면서 아이 키우고 있는데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집안 싸움을 일으키고 있어요. 교수면 교수답게 행동을 하셔야지. 머리는 어디다 두고 다니시길래 예의라고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남편은 상대하고 싶지도 않다며 안사돈을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남편이 직접적으로 나서자 많이 당황한 듯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네요. 불안한 마음은 여전히 있었지만 남편도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았는지 결국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사위도 알게 됐는지 퇴근하고 급하게 들어와선 대신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죠. 남편은 사위를 앉혀놓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쉬지 않고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남편의 잔소리를 듣게 된 사위는 풀이 죽어서는 아이를 돌보고 있는 제 딸 방으로 들어가 쉬었고 남편은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며 안사돈에 대해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제 딸이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 당시 온갖 상처되는 막말을 퍼붓고 힘들게 했을 때도 참고 있었지만 손주를 낳았는데도 달라진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더는 참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한번 난리를 치고 나서 한동안 조용했었고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사돈댁에 다녀오면서 관계 회복을 위해 딸과 사이는 최대한 많은 배려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사돈이 저에게 전화를 했길래 받아봤는데 다음날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저희 집에 방문을 하겠다는 말이었고 미리 전화를 줬기 때문에 시간 약속을 잡아 드렸습니다. 그렇게 사돈은 약속된 시간에 저희 집에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사돈 어른과 함께 저희 집에 방문을 하셨네요. 분위기를 봤을 때 알 수 없는 표정을 보이고 있었지만 손주를 보러 온 거기 때문에 별일은 없을 것 같아 긴장을 풀고 있는데 안사돈이 뭔가 결심한 듯 저희 가족 앞에서 아이 육아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요. 왜 저희가 눈치를 보면서 손주 얼굴을 봐야 하는 거죠? 며느리가 혼자서 자식을 낳은 것도 아니고 제 아들의 노력도 있는 건데 왜 손주를 봐야 할 권리가 사돈분들에게만 있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집에 데려가서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해야지 한쪽만 일방적으로 손주를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하시죠? 말 나온 김에 내일 움직이면 좋겠네요.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어머님 댁에 들어가라뇨. 아이를 돌봐야 할 사람은 저예요. 제가 육아하기 편한 곳에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이런 상황이 오는 거잖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우리가 왜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전혀 감을 못 잡겠어? 우리가 눈치 보면서 손주 보는 게 불편해서 부탁을 하는 건데
감히 단칼에 거절해? 사돈이 눈치를 보게 되는 게 뭐 때문인지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저희가 부탁을 하고 미리 연락을 달라고 했던 건데 저희 부탁을 무시하시면서 무턱대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신 바람에 안 좋은 분위기가 형성된 거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 않으실 텐데 이건 너무 억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건 제 딸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누구보다 제 딸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죠. 한동안 불편하시더라도 어쩌겠어요. 사부인께서 직접 저희 집에 찾아오셔야죠.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사돈께서 육아를 도와주는 것도 형편없던데 제 옆에서 손주를 돌보는 게 훨씬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다고요. 더군다나 어렸을 적부터 조기 교육이 중요해서 교수 집안을 이어나가게 하려면 제가 옆에 끼고 살아야 한다고요. 사돈 집안에서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과일 그거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옷만 죽어라 고생하지. 결국 막노동이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요? 손주한테 과일 가게를 물려주실 건 아니죠? 적당히 돌봐주셨으면 이제 그만 저희 집으로 데려가서 키우는 게 좋겠네요. 너도 토달지 말고 심히 말대로 해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대화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돈분들의 억지가 저희 가족을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 때마침 사이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자 제 딸이 어떤 상황인지 대충 설명을 하고 난감한 표정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사위는 자기 부모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내쉬며 그만 돌아가 달라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점점 격해지는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정리를 하려는데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위가 딸의 편에 서자 사돈어른은 자기 아들에게 실망했는지 막말을 퍼부으셨네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힘들게 키워놨더니만 부모 말은 들어주려 하지도 않고 자기 마누라 말은 철석같이 알아듣는 거야? 내가 얘기하면 바로 수긍하고 따라야 하는 거 아니냐? 너희 엄마가 집에서도 매일 손자 얼굴 보고 싶다는 말을 수십 번이나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내 마음이 어떻겠니?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무조건 며느리 편만 들고 있는데 너 그러다간 정말 후회할 거다. 이 사람이 알아서 하게 제발 좀 놔두세요. 아이가 물건도 아니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좋겠어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저희가 중간에서 없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앞으로 저희가 알아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당분간 저희 찾지 마세요. 손자를 낳아드린 것만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셔야죠. 이 사람이 현재 얼마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지 아세요? 엄마도 저를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잠 한숨 못 자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엄마 집에 들어간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집안일 안 하면 다행이에요. 손주를 돌봐준답시고 온갖 집안일 이 사람한테 다 시키겠죠. 제가 엄마 성격 하루 이틀 보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만들 좀 하세요. 저도 더 이상은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나중에 정 도움 필요하면 그때 연락 드릴게요. 사위의 말에 사돈분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당신 아들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뭐가 어찌됐든 사위는 제 딸과 손주를 데리고 사돈댁으로 가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세웠고 사돈분들은 그런 당신 아들의 생각을 인정할 수 없었는지 더 크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쉬지 않고 의견 충돌에 부딪히고 있는데 깊은 잠에 빠져있던 손주가 깨어나면서 상황은 겨우 정리가 되는 듯 싶었어요. 그런데 손주가 울고 있는 걸 딸이 진정시키고 있는데 안사돈이 자리에서 일어나 딸의 품에 안겨있던 손주를 강하게 뺏어들더니 본인이 진정시켜 주겠다며 막무가내 행동을 보이고 있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제 딸이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고 손주는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진정을 시키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 손주를 안아든 안사돈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돌발 행동을 저질렀고 사돈어른과 함께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위가 사돈분들을 붙잡은 뒤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안사돈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며느리가 따라오지 않을 거라면서 무작정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아이를 품에 안은 안사돈은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라 순순히 말을 따라야만 했어요.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남편은 상식 밖의 행동을 보이신 사돈분들이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다가 경찰이 오면서 커질 뻔했던 사고를 겨우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손주는 제 딸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날의 상황이 제 딸과 사이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는지 저희한테까지 살고 있는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안사돈은 자기의 말을 따르려 하지 않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잠깐 이성을 잃어버렸는데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제 딸과 사이에게 연락이 오면 연결을 해달라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저도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안사돈은 저희 부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딸과 사이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죠. 점점 상태가 심각해지는 안사돈을 보면서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 같아 연락도 안 받는 사위와 딸에게 어떤 상황인지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준 다음 안사돈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연락이라도 주라고 문자를 남겼는데 누군가 급하게 초인종을 누르고 있길래 확인을 해보니 안사돈이 문을 열라며 다짜고짜 화를 내고 있었어요. 분위기를 살펴봤을 때 문을 여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아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끝까지 문을 걷어차고 열 때까지 난리를 치자 남편도 화가 많이 났는지 결국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딸과 사이를 숨기고 있다고 의심과 오해를 한 안사돈은 남편 옆에 붙어있는 저에게 달려와 머리채를 잡으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안사돈은 자기를 따돌리고 저희 부부만 손주를 보러 다니는 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해명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사돈은 이미 귀를 닫고 있었어요. 남편이 겨우 뜯어 말리고 나서야 어느 정도 흥분된 분위기를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은 여자인 자기를 힘으로 제압했다며 저희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붙였고 제정신이 아닌 안사돈을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 또다시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네요. 모두가 경찰서에 모여 진술을 하고 있는데 사돈 어른께서도 이번 상황은 잘못했다고 판단했는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면서 잘못을 구하셨어요. 저희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었지만 좋게 해결하고 싶어서 대충 정리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안사돈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저희 부부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과일 장사하는 주제에 교수 집안을 무시한다고 막말을 뱉어댔었네요. 순식간에 너덜거려진 상태로 집에 돌아온 저희는 정신을 차리며 쉬고 있는데 몇 시간 뒤에 갑자기 사돈 어른께 전화 한 통이 오게 되었고 받지 않으려 했지만 무슨 상황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 남편이 대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왔는데 화재가 나고 있었다며 안사돈이 집안에 난로를 켜놓고 외출을 하는 바람에 과열이 돼서 집을 홀라당 태워 먹었다며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남편도 당황스러워서 제대로 된 말도 못하고 있는데 수화기에서 집에 불이 난 것도 전부 다 저희 탓이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고 화를 내고 있었죠. 그 말을 듣게 된 남편이 저희 집에까지 문제가 생길까봐 죄송하다며 전화를 끊어버렸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잠 한숨 못 자고 고민에 빠져 있는데 다음날 사돈분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검게 그을린 모습으로 오갈 데가 없어 보여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오시게 했죠. 저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누구보다 사부인께서 잘 알고 계시죠? 애초부터 저희 집에서 생활했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하니까 제가 정신이 없어서 난로를 켜놓고 온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잖아요. 저희 집에 남아있던 모든 것들이 하얗게 채로 변했으니 이제 갈 곳도 없으니 어쩌겠어요. 당분간 일이 해결될 때까지 사돈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세요? 저희가 서로 얼굴 보면서 마주할 그럴 상황은 아닐 텐데요. 근처에 호텔이나 원룸 하나 잡아서 지내시죠. 저희는 한 공간에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화재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저희 마음도 생각해 주셔야죠. 사위한테 연락이 오면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 그때까지는 임시거처를 하나 만들어 지내시면 될 것 같네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면서도 안 도와주겠다는 건가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헐뜯었어도 이건 아니죠. 저희가 도와달라고 찾아온 거잖아요. 새로 집을 구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금전적으로 도움 좀 주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감정 상태로는 사돈분들을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네요. 저희도 사람이에요. 전날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애들이 사돈댁에 있던 상황에서 화재가 났을 수도 있었던 거라고요. 이만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사돈분들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올 만한 그런 곳이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예의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네요. 사돈분들은 자신들이 얻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안사돈은 나중에 기분이 풀리고 마음이 바뀌면 연락을 달라며 마지막으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뒤에 돌아갔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저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워낙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동안 아무 연락 없이 각자 지내고 있는데 안사돈이 저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화부터 내기 시작했어요. 가족보다 남이 우선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저희가 도와달라고 할 때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더니만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잘도 도와주시네요. 내가 지금 찜질방에 있는데 신문이 있어서 보려고 주워 들었거든요. 그런데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사돈분들의 얼굴이 실려 있길래 뭔가 해서 봤는데 불우이웃을 도와주기 위해 1억을 기부하셨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저희는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인데 어떻게 남보다 못한 취급을 당해야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뻔히 알면서 1억이라는 돈을 저희한테 도와주지 않고 남을 위해 기부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당장 그 돈 다시 돌려받고 저희 집 장만하는데 도와주세요. 애들한테도 연락이 안 돼서 하루하루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생각이라는 게 있는 사람들이면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겠죠. 과일 장사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이래서 제가 도와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돈의 태도를 보세요. 지금 그게 저한테 부탁하시는 말투인가요? 교수 집안이라면서 무게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말투와 행동들을 보면 너무 저급하네요. 애들한테 연락이 안 오는 이유도 전부 사돈 탓이겠죠. 저희는 도와줄 마음이 조금도 없으니 기대를 바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신없이 일을 해야 돼서 이만 끊겠습니다. 제 딸과 사이는 사돈댁에 아직까지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만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 사돈의 강압으로 사돈댁에서 애들이 생활했다면 화재로 인해 끔찍한 상황이 이어졌을지도 모르고 또 다른 사건이 생겼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돈분들의 버릇을 완전히 뜯어 고쳐 놓을 생각입니다. 교수 집안이라고 사람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네요. 저희도 그동안 많이 참아왔고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되네요. 오만한 성격을 버리지 못한다면 분명 사돈분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겁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번 기회에 단단히 혼내주고 싶네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